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사, 이른바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핵심 아젠다나 청사진이 담겨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임 첫해 광복절 축사는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어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담길 내용 포함 전국 현안과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무척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이회영 선생의 손자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광복절을 맞는 감회가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광복절 아침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임시정부 100년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경제 여론도 있고 추진하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했는데요. 예. 그때 느끼면서 이 박근혜 정부는 이거 임시정부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좀,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임시정부마저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19년 그것을 건국 원년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면담하시는 자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3대까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좀 면목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 교체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평소에 항일운동했다고 서름받는 것, 이거 참 건강한 사회인가, 이런 의문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8.15는 일본 제국주의 강점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와 그 새로운 시대를 출발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의 마지막 날이자 미래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정부에서도 어떻든 간에 노력은 대통령의 첫 광복절의 어젠다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에게 새 정부가 표방하는 국정 목표의 큰 그림을 다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좀 모순되고 서로 엇갈리는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와 함께 요새 이제 안보 불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메시지도 꼭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 그런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요? 예를 들면 이제 전작권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면서 우리가 이제 대북 문제에 관한 운전대를 우리가 스스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한편, 예. 지금 운전대도 아니고 조수석에 있지도 못하다,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의 무기 고도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한미 방어 조약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무기와 관련된 밸런스를 서로 공유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들은 서로 엇갈리는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두 양자 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충돌되는 의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작은 불안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백히 분명히 예. 해소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라는 의미에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북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의지와 함께 두 가지 네.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과거와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타이밍에 따라서는 압박, 제재와 함께 대화, 이 투 트랙이 큰 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 체계에 대한 밸런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예, 사실 북한이 지금 이제는 과거 정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핵 존재에 대한 어떤 저지와 그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이 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핵이 고도화되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북한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나 또 어떤 무슨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미국에 대해서는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압박 수단에 대해서 대화하자 뭐 이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그런 압박 수단이 전혀 없을 때 과연 대화 제안하는 우리의 그 아주 요청과 그 갈구가 예. 과연 북한에게 현실적으로 들리겠느냐라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정부에서는 예. 그것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의 그 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북한을 말씀은 스스로 예. 대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보유하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여러 관계들을 더 정리하고 예. 더 분명히 하는 그 안보 협약이나 원포인트 그 협상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또 거기에 반면에 우리는 또 대한민국 문제에 관해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운전해 나가는 우리 예. 안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죠. 예. 글쎄요, 이 힘이라든가 우리 나름의 어떤 우리 주도의 대북 제재가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화의 갈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힘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 의원님의 무기 체계의 밸런스와 연결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전술핵 재배치가 말씀하시는 무기 체계의 밸런스 유지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논리상으로 학설상으로 이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에 비해서 뭐 1000분의 1 그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예. 이미 이제 핵을 보유했다고 기정화되고 있고 그걸 고도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 발사대 문제 또 그 근거리, 원거리를 다 조절하는 이제 북한의 단계에서는 예. 그런 이제 사실은 핵이라는 그 대응 능력 그런 균형 정책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제 예. 핵이라는 것도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예. 그 가능함으로써 하나의 이제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억제 수단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지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한미 상호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어떤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안보의 그 불안을 국민들에게 해소시켜주는 그런 이제 아주 적절한 그런 정책도 이제는 대통령께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신 것인데요. 이게 이제 어찌 된다면은
원내대표까지 지내셨던 이 의원께서 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 이제 이것이 상시적 배치를 포함해서 뭐 핵 공유까지도 포함한 말씀으로 제가 들리기는 합니다만, 과거 작년 1월만 하더라도 당시 새누리당에서 이 핵무장론 얘기 나왔을 때 상당히 거센 비판을 하신 바가 있는데, 시기라든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좀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핵무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예. 이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고도화를 억제하는 방법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뭐 무조건 그 거리를 두고 또 북한을 응징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써 있었던 지난 정부에서는 제대로 실효적인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고 떨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해법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꼭 무슨 전술핵이 우리 한반도에 진입한다기보다는 예. 한미 협정, 한미 뭐 미사일 협정이라든지 예. 한국의 또 독자적인 미사일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예. 우리의 체제를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런 그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전술핵의 상시 재배치 쪽보다는 핵 잠수함을 비롯한 핵 공유 가능성까지는 열어둔 것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만큼 이제 상당히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 대북 정책과 관해서 뭔가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말씀 앞서도 하셨습니다만 엇갈리고 모순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의원님은 이런 네.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발언을 쭉 보면요. 예. 그것에 상당한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 정부에 빠져 있는 뭐 문재인 패싱이라든지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반박에 대해서 예. 저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과거에는 코리아 나싱이었다. 한국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 예. 전임 정부에서는 아예 차에 탑승도 하지 못했거나 탑승했다 하더라도 역주행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실험하고 또 논의하는 그 과정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예.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안보 문제에 관해서 초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